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슬픔은 정화 기능이 있다죠. 일명 카타르시스라고 합니다만 이건 객관적이거나 강도가 심하지 않은 슬픔을 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눈물 흘리고 또 개운해지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며 실컷 울었더니 시원해졌습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한 사연을 듣고 돌아서니까 개운했습니까? 아니시죠? 왜 그럴까요? 왜 이토록 슬픔과 막막함이 가라앉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냥 제가 진행자이면서 초대 손님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막 다 혼자 해먹으려고요. 뭐 어떻습니까? 효자동에 있는 누구도 그러는데 제가 30분짜리 방송 두 꼭지를 뭐 혼자 해먹으면 뭐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욕망을 드러내는 행동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가만히 있으면 손해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애청자 여러분 중에 잡것들이 그런다고 함께 휩쓸리면 곤란하다 이렇게 꼬지람하시려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이러겠다. 이런 건 막장 드라마에서나 통하죠.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오늘은 제 책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시원찮을 책을 누구더러 소개해달라 뭐 해달라 하기가 좀 민망해서요. 일단 혼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노래 나가는 게 지난번에 그 이지상 씨 가수 나와서 노래한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는다 그랬으니까 노래도 나갈 겁니다. 서두에 제가 혼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깜짝 게스트 나와 계십니다. 게스트라고 하긴 좀 뭐하고요. 우리 의리의 소녀 최혜연 PD가 그럴 수 있느냐고 또 와서 앞에 지금 3번 마이크에 앉아 있습니다. 마이크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윤 아나운서, 최혜윤 PD입니다. 네. 고마워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리액션 담당으로. 같이, 리액션 네. 담당. 근데 이게 재밌는 책이면 우리가 네. 이게 박수를 치면서 이렇게 리액션하고 뭐 그러면 좋은데 너무 서글픈 책이라 참 그래요. 이걸 페이스북에도 올려놓고 지금 이제 여기저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이제 신문에 네. 뜨고 제일 먼저 세계일보 조용호 문학 담당 기자가 이제 이걸 띄워줬는데 문학 담당 기자가 띄워놓으니까 이게 묘해 감정이 사회부나 이런 쪽이 아니고 네. 물론 책이니까 문학 담당 기자가 하겠지만 네. 왠지 이 책은 물론 내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문학 담당이 하는 게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그 이슈가 됐던 거고 사건이라서. 근데 조용호 기자가 먼저 그거를 이제 올려놓고 또 몇몇 이제 서평이 나왔고 뭐 책은 팔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이 팔려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인쇄 기부를 하겠다고 한 거니까. 네, 세월호 그 가족분들은 일체의 기부를 받지 않겠다. 그런 여러 번 이제 그런 걸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직접 기부한다기보다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해요. 지난번에 내가 뭐 행사 때문에 그 정혜신 박사를 만났는데 네. 이제 그 남편하고 같이 네. 그 치유공간 네네. 이웃이라는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옷이 소포로 택배로 왔어요. 네. 가족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걸 뜯어보지도 못하고 네. 아들의 갯벌 흙이 막 묻은 엉망진창이 된 옷들 이런 건데 이걸 뜯어보지도 못하고 엄마는 막 굉장히 괴로운 상태인데 이 엄마의 상처를 그 충격이죠. 그걸 어떻게 치유하느냐 했더니 빨래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처음에는 손도 못 대죠. 손도 못 대고 왠지 빨면 네. 내 아들의 그나마 남아있던 체취나 이런 게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못 빠는데 결국은 천천히 시도를 해서 옷을 빨고 많이 울겠죠. 많이 울고 이제 뭐 완전히 뭐 눈물바다가 됐을 텐데 그렇겠죠. 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엄마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좀 다잡았다 그럴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산문을 이렇게 써서 네. 본인이 낭송을 하면서 본인이 울어요. 나는 그게 그 사연 자체도 슬펐지만 정혜진 박사 저분이 굉장히 여러 번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사연들을 접했으니까 조금 이렇게 슬픔에 굳은 살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감정에. 네. 근데도 또 나와서 이게 눈물이 나서 낭송을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런데 주변에 네. 우리도 그런데 실제 저 가족들은 어떨까? 굉장히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저도 낭송을 하러 가서 그 예감이라는 시를 낭송을 하고 왔는데 그 예감이 어떤 내용이냐면 올 봄에 꽃이 네. 굉장히 빨리 폈어요. 딴 때보다. 맞아요. 그랬죠. 네. 네. 왜 빨리 폈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늘은 아는 거야, 이 이치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를. 그래서 아이들더러 꽃이라도 보고 가라 마지막으로. 뭐 내 생각이지만 그러지 않았을까. 아이들더러 저 꽃 같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저 아이들한테 꽃이라도 보고 하늘로 와라. 흥분했는지 뭐 했는지 책 제목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책 얘기하면서 제목은 바로 막 하다 보니까 슬퍼할 권리입니다. 슬퍼할 권리. 우리한테 슬퍼할 권리 있죠. 그럼요. 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그런 세월호 사건이 너무 항상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지친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슬퍼하는 사람들을 그만 좀 하라고 하는 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슬퍼할 권리만큼은 충분히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침묵해도 안 되고 네. 뭐 다 아는 것처럼 해도 안 되는 거고 새삼스럽게 또 사고 당일 생각도 나고 해서 기분이 좀 가라앉는데 제가 요거 여러분들이 이거는 책에 있는 한 꼭지인데요. 피해자가 왕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 제가 한번 한 꼭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피해자가 왕은 아니지만 오래된 일이라도 잊히지 않는다. 추락해 척추가 부러진 아주머니를 병원에 싣고 간 적 있다.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수술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정오가 되었다. 아침도 굶은 참인데 뒤따라온 후배가 국밥이라도 먹고 기다리자 했다. 건성으로 한술 뜨고 들어오다가 병원 로비에서 그 아주머니 아들에게 복날 개처럼 맞았다. 사람이 저꼴로 누워있는데 밥이 넘어가느냐고. 별별 욕설을 다 듣고 눈에 불이 나도록 얻어 터졌다. 내 아버지가 비슷한 사고로 돌아가신 지 2년 된 때였고 그 일 아니라도 피해자 아들은 오죽할까 싶어 반항도 하지 못했다. 벌겋게 핏벌선 눈으로 나는 수술 끝날 때까지 로비 구석에 앉아 있었다. 환자야 먹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가족들이 있으니 음료수며 간식거리를 병실에 챙겨놓았다. 들어가기만 하면 덩치 큰 아들이 저 새끼들 다 죽여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다. 사실 냉정히 보면 우리도 할 말 많다. 최초 추적자니까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들어가야 하는데 슬그머니 그냥 일을 시작하다가 사고가 난 거였다. 사망사고라도 나면 피해자들의 항의와 폭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상대방은 사람이 죽었으니 설사 본인 과실이 크다 해도 무작정 당하기만 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왕은 아니다. 위세를 부릴 일도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왕 맞다. 척추가 부러진 어머니의 아들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나. 그 아주머니 남편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간호하다가 과로로 먼저 돌아가셨다. 피해자란 이런 사람들이다. 슬픔의 왕인 것이다. 어느 누구보다 진하게, 어느 누구보다 오래 울어야 할 사람들이다. 번다한 수습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도 돌아봐 주지 않는다. 또 언젠가는 명백한 본인 과실로 척추가 부러진 아주머니가 있었다. 산재보상법으로 최대한 보상을 했지만 딸과 둘이 어렵게 사는 집안 사정을 듣다가 나는 병실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다. 내 잘못은 아닌데 현장 소장이니 죄송하다는 소리 말고는 할 말이 없었다. 피해자란 슬픔의 왕이면서 가장 허약한 사람들이다. 뼈가 물러 주저앉는 사람들이다. 세월호 유족들에게 시달림 당하면 어떤가? 욕설을 들으면 귀가 찢어지기라도 하나? 멱살 잡히고 뺨 맞는 게 그리 억울한가? 아무렴 그네들이 사리를 가지고 흉기라도 휘두르겠나? 형사사건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사람 없을 거다. 그러니 당혹감에 휩싸인 그들에게 봉변을 당해도 견뎌야 한다. 가족이 참혹하게 망가진 채로 목숨을 잃은 모습을 보았다면 누구인들 눈이 뒤집히지 않겠나. 대부분이 본인들 슬픔의 무게 때문에 폭언도 행패도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죄 없어도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죄인이다. 더구나 유족이 행패를 부린 일도 없지 않은가. 다 키운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다. 여행 간다고 웃으며 나간 가족이 물에 부른 채 비닐봉지에 쌓여 누워있는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이다. 그대라면 가족의 죽음을 확인하고 담담할 수 있겠나? 그대라면 유족이 무슨 벼슬이라는 말을 듣고 담담할 수 있겠나? 그들을 함부로 표현하지 말자. 옆집에 작은 우환이 생겨도 함께 걱정해 주는 게 인간의 도리다. 죄를 키우지는 말자. 지옥에 가서도 다 씻지 못할 죄를 어쩌려고 그리 거듭하는가. 네, 5월 12일 날 썼던 거네요. 네. 5월 12일 날. 이게 뭐 내가 꼭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공감한다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사고가 나면 네. 이게 건설 현장에 제가 근무를 오래 했으니까 피해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피해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척추 부러진 아주머니는 덩치가 크고 그 아저씨는 굉장히 조그만해요. 네. 교도관이셨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으니까 교도관 그만두고 간호하다가 진짜로 과로로 먼저 돌아가셨어요. 자기 아내를 추스르질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참 힘든 일이 한 번 오면 자꾸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망가지는 거죠. 네. 자꾸 더 망가지는데 우리는 이제 이 꼭지를 쓴 게 피해자가 뭐 세월호 가족이 무슨 벼슬이냐 뭐 이래가지고 아마 요때 제 기억으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산재 사고의 피해자 산재 가족이면서 한편으로는 피해자들한테 숱하게 시달림을 당한 27년 동안 사건이 벌어지면 시달림 당해요. 정말로. 네. 그리고 뭐 개중에는 그런 걸 빌미로 이제 보상금 합의를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지루하게 시간을 끌기도 하고 직원들을 아주 피를 말리는 경우도 많아요.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고 시달리고 정말 잠을 못 자고 막 그러는데 그러고 사람이 죽으면 그 근처를 갈 수가 없는 거야. 무서워서 못 가요 거기. 아 정말요? 야간 작업하고 그러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추락사 하면 그걸 보면 평생 그걸 못 잊어요. 추락해서 죽은 사람을 보면. 직접 보시기도 하셨어요? 보죠.
근데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 좀 하면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진짜 이게 우리가 유족이 벼슬이니 뭐니 이런 말 정말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이런 말 하고 아직도 뭐 세월호 얘기를 하냐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죠. 7개월이 지났는데도 해결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책을 내려고 쓴 거는 아닌데 네.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그냥 뭐 빨리 끝나겠지. 빤히 배가 기울어졌다라고 딱 화면에 떴을 때 네. 빨리 건지면 되겠네. 왜 안 뛰어내리지? 사람들이 왜 바깥으로 안 나오지? 구조하러 왜 사람들이 안으로 안 들어가지? 그러다가 이제 싹 엎어져 버렸어요. 처음 기사를 언제 보셨어요? 그때, 아침에 그날? 바로. 아침에? 네, 속보 떴을 때 바로 한 3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 3일 동안. 그래서 너무 충격이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어떤 건설 회사나 산업 현장 기계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산업 현장 그러니까 산업 안전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네네. 그게 이제 생활화된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이러면 안전 관리를 아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그걸 잘 일반 직장인들은 그런 거 안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안전 모르죠. 교육을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공학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뭔가 여러 가지 자기 생활에 그런 것들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쇼크가 크게 와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네. 손잡이가 앞으로 나와 있으면 무의식 중에 가서 옆으로 돌려놔요. 지나가다가 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안전 대응 그런 매뉴얼 관련돼서 계속 기사가 이어졌잖아요. 뉴스도 있죠. 그렇고 그런 거 보면서 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셨겠어요. 실제 매뉴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무능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각종 음모론이 있지만 확인된 건 아니니까 네. 음모론이 있다라는 전제를 좀 제껴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상황만으로 보면 무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매뉴얼이 없어서 사람 못 구하나 배가 기울어졌으면 가서 구해야지. 뛰어 들어가든지 앞에 뭐 유리창을 깨고 가서 건져 오든지 어떻게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는데 한 명도 못 살렸어요. 한 명도. 말이 안 되죠. 476명. 탑승인원 476명. 생존자가 172명. 생존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망이 확인된 사람이 295명. 여전히 실종 상태 9명. 수색은 중단됐어요. 네, 맞아요. 이게 9명이 타고 가던 배가 뒤집혀서 가라앉았어도 끝까지 수색을 해야 맞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뭐 수백 명 중에 이제 9명 남았는데 이렇게 이걸 산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목숨을 숫자로만 보는 거야. 400몇 명 중에 9명 남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잖아요. 정말로 그거는 내가 어떤 욕을 먹든 불이익을 당하든 그건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지가 않아요. 얘기를 하자면 한이 없네요. 네. 답답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이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참여를 해야 돼. 이게 서문에 제가 네. 이제 세 단락으로 썼는데 서문의 마지막 단락 요거 짧은 거니까 잠깐 읽어볼게요. 현 시대의 침묵이란 겸손이 아니다. 달관이나 관조나 달관은 더욱 아니다. 이 난장판인 대한민국에서의 침묵이란 비겁함일 뿐이다. 우아한 비겁이다. 이 책이 슬픔의 박물관이기를 바란다. 유족께서는 부디 읽지 않았으면 싶다. 후일에라도 이 책을 펼치면 견딜 수 없을 테니 부디 만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 기만의 세상이지만 어느 시인이 몇 달 동안 밤을 밝히며 쓰고 또 쓴 애통의 갈피들이라고 풍문으로 들어주었으면 한다. 다들 잊은 줄 알고 절망했는데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여전히 기억하고 아파하더라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들 모두가
잠재적 유족인 까닭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든 그 배에 탈 수 있었어요. 그럼요. 예. 자기 아들, 딸이 탈 수도 있고 자기가 탈 수도 있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은 안 타냐. 그렇잖아요. 돈이 많아도 강남의 어느 학교에서 낭만적인 교감 선생님이 비행기 타고 휙 가는 건 좀 그러니까 우리 인천항에서 배 타고 별을 보면서 제주도로 갑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왜 이거를 그랬죠? 누가 또 그랬죠? 그 한기총 목사님이 그랬나요? 돈 없으니까 뭐 돈 배 없는 타고. 집 애들이 무슨 저 제주도까지 가냐고 네. 설악산이나 가지. 그런 말을 하면 정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예?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왜 욕을 하기도 이제 지쳤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사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할 권리. 13,00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권 사실 때마다 제가 1,300원씩 기부합니다. 만부 팔려면 1,300만 원을 세월호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한테 기부할 수 있어요. 이제 돈이 많이 지금 모자란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애는 쓰고 있는데 아무튼 혼자 하려다가 최혜영 PD가 또 이렇게 지원 사격을 나와서 좀 덜 당황하네요. 이제 이 크로징 멘트 할 때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그냥 말씀 편하게 하시면 되죠. 제 앞에서 눈 동그랗게 뜨고 공감하면서 열심히 들을게요. 뭐 그래야 되겠죠. 네. 어쩌겠습니까? 또 해봐야지. 예, 멘트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책 내고 제가 생각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제가 대단한 휴머니스트도 아니고요. 평범한 직장인이고 그냥 한 구석에서 시를 쓰는 사람입니다. 조용히 살고 싶은데 세상은 번잡하다 못해서 엉망이고 잔인하고 경악을 거듭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수백 명 죽었는데 그 가족을 비난하는 세상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슬픔은 시작일 뿐인데 이제 그만하자고 짜증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만하셔도 됩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싫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나중에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을 거라는 둥 그런 악담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모진 말을 자꾸 입에 담으면 저 역시도 모질어지고 이렇게 악만 남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세월호가 우리에게서 잊히는 날이 오기는 올까요? 아마 이 현 시대에 사는 어른들은 죽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기억할 겁니다. 집권층은 위기였다고 생각할 거고 상식을 가진 사람은 참혹의 역사라고 기억하겠죠. 저는 그냥 슬픔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이 죽었으니 슬픔입니다. 식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빤히 지켜봤으니까 이게 지옥입니다. 더구나 언제 어디서건 그 지옥에 누구나 빠질 수 있으니까 두렵습니다. 내 가족만 돌봐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연대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슬퍼만 하기에는 우리가 손 잡아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지독한 2014년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우리는 해결된 아무것도 없이 빈손에 슬픔만 가득 움켜쥐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는 방송. 사람이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